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함께 체크해 보면서 산업재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근골격계 질환, 오늘은 특히 목 부위 많죠? 여러분들 작업하면서 하루 종일 목을 숙이고 있다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경추 부위 장애, 흔히 목 디스크가 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떠한 경우에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면 좀 살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업무 때문에 가속화되거나 또는 일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는 흔히 업무 관련성 질환, 또는 흔히 퇴행성이라 그래도 업무 관련 퇴행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직업군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밀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이건 근골격계 질환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반복성. 자, 특정한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행위,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고 올리거나, 아니면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팔 높이, 시선 높이 이상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업무, 뭐가 있을까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붕 떠 올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위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져 있죠. 또는 과도한 힘, 과도하게 목으로 지지해서 이렇게 머리로 떠받쳐야 되는 게 있다거나 이런 거. 저촉 스트레스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책상 모서리 같은데, 이런 거에서 압력을 줘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진동, 지속적인 진동, 드릴 작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근골격계 질병의 주요적 요인이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 부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릴까 해요. 체크리스트. 대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논문을 보면은 5년 이상을 동종 업무를 해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게 확인됐다면 우선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예요. 5년 미만인 경우가 더 많겠죠. 5년 이상이면 웬만하면 인정을 해라. 이것이 현재 어떻게 보면 직업 환경이 선생님들도 하시는 말씀이고, 5년 미만이다 하더라도 한 1년, 2년 정도까지는 좀 보려고 그래요. 아주 단기인 경우는 제가 3개월 거까지 산업재해가 승인되는 경우는 봤지만, 일단 여러분이 일을 하셔서 5년이 넘으셨다면 이게 산재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가셔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지 여부, 뒤로 접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 지게차 같은 거,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고공에 떠있는 이거를 이렇게 박스를 밀어 넣는 작업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고. 자, 2, 3번이 동시에 발생하는지 이거 좀 설명 같이 볼게요. 아까 목을 뒤로 접히거나 앞으로 접힌 상태, 목을 좌우로 꺾임을 발생하는지 여부와 함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지 동시로 발생하는지, 물론 하나만 발생하는 게 더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동시에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직업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각도도 중요합니다. 20도 이상의 꺾이고 있는지, 20도 이상의 젖힘이 발생하는지 여부, 꺾이나 젖힘. 근데 현장에서는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목의 각도를 더 줘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6번, 7번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좀 같이 살펴보세요. 20도 이상 꺾임, 어깨나 목을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가 있는지 여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가 있는지 여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고개를 계속 젖혀서 뭔가 감시하거나 뭔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업무,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좌우로 회전하는데 또 동시에 숙이거나 젖히는 동작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본다. 9번으로. 이 시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게 10번, 11번이 시간에 관한 건데,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접히는 자세 혹은 좌우로 꺾인 자세를 근무하는 시간이, 이게 중요해요. 하루에 총 1시간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거죠. 11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이건 숙이거나 뒤로 접히는 자세로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중 2시간 이상이 발생하는지 여부, 이렇게 좀 시간별로 나눠서 좀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순수하게 작업을 하는, 집중하는 시간 하나의 동작에서 얼만큼 그 동작을 취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작업이 몇 회 이루어지는지, 노동자가 총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몇 회의 동작을 반복하는지 어느 정도 역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좀 인간공학적인 기법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답한 개수가 6개 이상인 경우 상병과 업무 관련이 높으며 8개 이상이라면 관련성이 매우 높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적어도 자신이 1년 이상, 2년 이상 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이 목에 경추 쪽에 상병이 찾아왔다면은 조기에 이거는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아닌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언젠가 산재를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실 인과 요인이 뭔지가 애매해지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퇴행성 관련된 질환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과거에 목에 상병이 있었던 것이 없는 상태로 어느 정도 일을 후에 발병을 했을 때 1년 이상 넘으셨다면, 그 다음에 목 쪽에 뭐 디스크 파열, 뭐 경추 주간판 장애 이런 게 오셨다면 이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어느 정도에 접근하는 질병이라고 의심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이거를 뭐 평가하는 평가표도 있고요. 나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체크리스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김노무사TV에서는 좀 산업재해 보상 그 중에서도 목부위를 연달아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